네, 클로징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 줄 알았네. 목요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4월 24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지개님께서 오늘 네. 밤 관세 협상이 문제네요. 이렇게 또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예. 희망이 되진 않을까요? 어? 희망? 희망? 문제가 아니라 네. 그래요?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바람. 네. 네. 두 분 모셔볼까요? 네,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현 본부장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징징댈까요? 약간 관세 이것도 오늘 잘 나와도 별 반응 없을 것 같아. 아, 관세는 잘 나오면 반응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미 기대치가 높아요. 기대치도 높을 뿐더러 사실 잘 나오기도 현실적으로 힘들고 잘 나왔다고 하면 과연 우리한테 유리하게 나왔다고 쳐도 뭘 퍼줬길래 우리한테 유리하게 나왔을까? 약간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잖아. 반응이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호재가 별로 기대가 안 되는 시장이지 않을까? 답정관이야? 답이 정해져 있는 관세 얘기야? 그러면 그럼 재미없겠네. 트렌디한데요? 답정관. 안 좋은 얘기죠 지금. 오늘 제목이 나 글을 적으려고 했어요. 같이 하는 거 보면서 네. 고구마 먹었다 확실하게. 우리 먹었다. 증시가 고구마를 먹은 만큼 답답하다. 근데 사이다가 아직 어디서 안 나올 것 같아. 금방. 그런 느낌입니다. 실적이 잘 나와서 반응하는 것이 있긴 있죠. 근데 그게 아주 중후장인데 아주 센 것이 아니라서 하나솔루션, 현대미포 말고는 그렇게 반응을 세게 안 하니까 장이 올라가기가 어렵죠. 보합이 베스트 같아. 실적도 안 먹혀. 그러니까. 뭐 답답하다. 관세도 안 안 먹혀. 뭐가 먹혀요? 뭐 해야 그 외국인이 오늘도 팔죠? 오늘도 한 1,000억 플러스 선물 3,000억 해서 한 4,000억 파네요.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규모로 팔고 있대요, 외국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위기급으로 보고 있다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세계 경제의 돈의 흐름의 파이가 줄어서 우리나라가 가치 소외가 되는 건지 어쨌든 뭐 넘버로 봤을 때는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좀 안 좋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도대체 뭐가 나와야지 시장이 갈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지금 시장을 하락시키는 요인들이 다 없어져야 올라가겠죠. 왜 웃으세요? 의견 표출하시는데 그렇게 웃으시면 됩니까? 내 웃음 나오는 거 정말. 돈이 많으면 그대로 생각할 수 없을 거야. 웃음 근데 나오는 맞는 말이긴 한데. 만만이잖아요. 맞는 말이긴 한데. 악재가 없어지면은 오르고 또 호재가 나오면 또 오르고. 네. 시장이 좋으면 오르고 안 좋으면 떨어지는 거지. 많이 팔면 내리고 많이 사면 오르지. 그러네. 아니 만말이에요. 만말이지. 저게 정답이지. 맞아요. 네네. 물어보래요. 알겠습니다.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은요. 네. 뭐가 나와야 좀 시장이 오늘 오를까요? 경기 침체에 마이너스가 컸어요. 예. 대한민국에 있지 않았으면 하이닉스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죠. 네. HD 현대에너지가 대한민국에 있지 않았으면 이렇게 반응 안 했죠. 그 TSMC 엄청난 마진이 50% 나오고 성장률이 26% 되는 그 주식도 PER이 14배거든요. 그게 대만에 있지 않고 미국에 있었으면 이렇지 않죠. 그러니까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한국을 봤을 때 그쵸 경기 침체 이게 엄청난 임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거 피하려니까 조선하고 방산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했을 때. 예. 그렇네. 그래서 1분기 때가 마이너스잖아요. 지금 예측 나오는 것은 1, 2분기 합해서 0.5%도 안 나오고 0.23%밖에 안 나오고 하반기 한 1.34% 끌어올려야지 0.7, 8% 나오겠다. 그러면 이제 뭘 올려야 되느냐. 추경이나 이런 걸 엄청 무지마지 해야지 1% 될까 말까다. 라는 식으로 예측이 지금 오늘 본물처럼 한 서너 군데가 나왔거든요. 그럼 또 우리가 나오기 전에도 그 사람들도 알 수 있었을 테니까. 그러면 한국 시장에 대한
그 전체적인 포지션 자체를 좀 보수적으로 더 볼 수도 있죠. 오늘 그걸 보고 했지는 않더라도 그런 기조가 기존부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게 하나 요인일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셉이라든지 오늘도 말씀드리고 버티브라든지 아니면 몇 군데 미국에 오늘 실적 발표된 데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IT 관련되는 거잖아요. 전망은 관세에 무관하게 still strong이에요. 가이던스가. 그 시간에서 다 오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관계없잖아요. 그럼 뭐로 해석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게 하나의 일면인 것 같습니다. 가장 본질적으로 조금 바뀌었을 때 기대되는 거는 좀 강력한 상법 개정. 이쪽이 좀 기대되지 않나? 왜냐면 그러면 배당률도 올라갈 테고 유주증이나 뭐 이상한 짓, 뭐 나쁜 짓, 개인 주주들이 좀 소외되는 이런 것도 좀 없어질 테고 물론 한 큰 술에 처음부터 뭐 배부를까 싶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더 매력적이어지는 부분은 경제 성장률도 아니고 실적은 잘 나와도 안 가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창모 본부장님 어때요? 뭐 그것도 당연히 좋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새 정부가 들어왔을 때 기대하는 내용들도 그런 것들이고, 지금 또 저는 유심하게 봤었던 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소득세법 개정안 또 발의가 됐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되면 확실히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배당 쪽을 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만 건드려도 저는 되게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주면 확실히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거고, 그게 아니어도 지금은 이게 문제죠.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근데 실적이 잘 나왔는데 좀 덜 먹히는 이유가 우리나라 어쨌든 수출주잖아요. 수출이 그렇죠.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출 국가 중에서 주요 국가 3개가 미국, 중국, 유럽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수출입 데이터 보시면은 유럽은 되게 좋았어요. 중국은 조금 떨어졌어요. 미국에서 조금 떨어진 것만으로도 열대 품목 중에서 반도체 빼고 다 박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세라는 게 굉장히 확대가 되고 글로벌적으로 강화가 됐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그 안에서 실적적인 기조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는 노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그런 파급력들을 다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좋은 실적보다는 네. 다음 실적, 관세가 진짜 다 반영됐을 때 실적도 계속 좋을까? 이런 부분에서 물음표가 있는 것 같고, 오늘 이제 HD그룹주 쪽이 대부분 막 실적 발표하고 막 가이던스 발표했는데 HD 현대미포가 좀 좋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들 좀 쌌잖아요. 그런 것들로 조금 똑같이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반도체는 다음이 좀 물음표잖아요. 약간 가려져 있잖아요.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조선 같은 경우는 뭐 콩콜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2007년도, 2008년도 때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그때 엄청 슈퍼사이클이었잖아요. 또 그런 것들을 보면 그래도 반도체보다는 조선이 조금 더 향후에 대한 가이던스가 좀 좋게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사람들이. 왜냐면 또 미국에서도 좋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네.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똑같은 실적이 잘 나왔지만 특정 산업군이 조금 더 이렇게 인기 투표에서 조금 더 손이 들려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실적이 반영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결과적으로 하이닉스도 만약에 그 물음표가 되어 있었던 3분기라든지 이런 수요가 좋은 흐름으로 반영이 되면 주가는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은근슬쩍 많이 오를 겁니다. 그래서 그건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 펀더가 반영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죠. 주식의 일단 기본 스타트는 아무리 심리가 들어가도 이 회사의 가치가 결국엔 싸냐 안 싸냐 이걸로 스타트를 끊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반영이 안 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게 중심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거 플러스 알파로 곁다리로 뭐가 붙는지가 달라질 수 있는 시장이어서 이거는 조금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좀 시장이 좀 어려운 것 같고, 산업을 그만큼 연구를 많이 해야 플러스 알파 요인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좀 리포트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하고 하는 게 아무래도 더 좋은 선택을 할 확률이 높다. 뭐 항상 그 얘기 하시잖아요. 주식할 때 많이 한다고 잘하면 교수가 무조건 돈 잘 벌지 이러겠지만 그분들도 잘 벌 때 있어요. 그게 잘 맞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좀 좋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게 되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운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100% 현금 보유하고 있어도 불안하다 요즘엔. 그러니까 경기가 워낙 안 좋은 거를 또 체감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현금을 다 가지고 있어도
와 이거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길게 갈지 또 얼마나 소외될지 이거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경기 침체 오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불안한 심리도 시장에 못 뛰어드는 그런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큰 밀물썰물도 안 좋고 그 안에서 실적이 나와도 개별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불확실하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좀 발목을 잡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게 있어야지 돈을 벌 기회라고 봐요. 맞아요. 그렇게 사람들의 있어야지. 돈이 있는 사람들이 비관적일 때가 저는 최고의 매수 구간이라고 봅니다. 오. 돈이 있는 사람들이 손이 안 나가야 찐바닥이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되게 많은 분들이 돈이 있지만 사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럴 때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음 대통령 딱 되잖아. 그러면 상법 개정 통과시켜. 배당소득 분리과세 딱 해. 그런 다음에 시장 으쌰으쌰 이러면서 앞에서 프로모션 해. 네. 그런 다음에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그런 다음 지수 ETF 그냥 올인 박아버려. 와. 한 번에 분할 매수 없어. 그냥 이야. 바로 몰빵. 그런 다음에 나 이거 5천 안 만들면 나 죽겠다. 이렇게 부켈레가 비트코인 올인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가지. 스트래티지가 안 그러면은- 몰빵한 것처럼. 앞에서는 한국 주식 상법 개정 이러고 뒤에서는 다 미국 국제사, 미국 주식사 그걸로 몇십억씩 벌어. 누가 해 이거를? 아무도 안 하지. 다 팔아가지고 먼저 다 팔아가지고 지수 한번. 저요? 아니 내가 무슨 힘이 있는데? 미국 주식 하지 말고. 난 그냥 징징일 뿐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요. 그럼 징징이 말고 땡땡땡 하러 갈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3시 31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땡땡땡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대가님이 발사해 주셨고요. 무지개님이 시장에 돈이 안 도는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민돌 아빠님도 아까 상법 개정 말씀하셨고 네. 땡땡땡. 권종근님 그리고 전효민님, 쟈니님 딩동댕동, 탈감님이 때려쳐라 때려쳐 이렇게 땡땡땡 해주셨고요. 뭘 할 수 있는데 님께서 네. 주식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게 더 불안하다. 그러니까 또 이게 또 튈 수 있다는 그런 그러네.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땅비리님 오셨고요. 추른양님, 그리고 B님, 네. RMBN님. 네. 김자손님이 거래 금액이 너무 적다 땡땡땡 하셨네요. 예, 네. 크로아상님 오셨고요. 소울님, 망고님도 오셨고요. 닥터케이님. 팩폭님이 올라도 징징 내려도 징징 팩폭을 제대로 아, 해주시네요. 언제 올랐는데? 언제 올랐는데? 올라오긴 했다. 말해봐. 오르면 징징 안 할게요. 예. 네. 오르면 징징이 아니라 설레발을 치죠. 네, 설레발. 맞아. 일희일비. 예. 주디님이 땡땡땡 오르면 올라서 배 아프고 내리면 내려서 걱정되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장현 본부장님 코멘트도 살짝만 들어볼까요? 장이 네. 일단은 장은 코스피가 0.13, 코스닥이 딱 보합 네, 네. 이렇게 끝난 것 같습니다. 아까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가 안 가면은 그냥 보합이 있으면은 조선 방산, 변압기 이런 쪽이 먼저 가는 게 맞고요. 변압기는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 기스가 났기 때문에 그거에서 동참을 못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더 압축이 되죠. 그러면 조선 방산, 화장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근데 반도체 쪽에서 특별한 게 없으면은 계속 이렇게 갈 가능성도 한두 주 더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러다가 갑자기 관세 협상이 잘 된다 그러면 또 다시 또 돌려가고 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유연하게 포트를 왔다 갔다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미국이 더 빠지면은 미국을 사거나 아니면 저는 여전히 그 중국이 훨씬 매력적이라 보기 때문에 아마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아마 죄송하지만 한국으로 올 주식 돈이 단기적으로 확 오르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 경제 성장 이것이 상반기까지는 1분기에서 2분기도 만약에 성장률이 0.2% 이렇게 되면은 상반기 토탈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뀐다 하더라도 뭐 준비하고 나면 아무리 빨라도 실제 임팩트는 4, 4분기예요. 3분기까지는 임팩트가 별로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물론 주가가 미리 반영될 수 있겠죠. 근데 대통령이 바뀌어서 임팩트로 반영되기보다는 그 기대감하고 관세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거가 먼저라고 봐요. 먼저 발생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임팩트가 오는 거는 관세 협상이 안 돼서 이게 6개월, 9개월 되면은 그게 상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낙관할 수만은 없다. 기대의 포인트는 맞는데 그래서 상반기에 반영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 보여요. 이 상태에서는 그냥 개별적으로 실적 잘 나오고 가이던스까지 좋은 그런 주식만 간다. 안 그런 거는 그냥 정중동이거나 낙폭 과대했을 때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은 바닥은 확실히 보이는데 관세를 낮추기로 했는데 관세를 다시 높이겠어요? 그런 짓은 안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내려갈 것 같진 않은데 올라가는 거는 참 고구마를 그냥 이만치 갖다 놓고 계속 먹는 느낌이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푸드파이터를 고구마로 하는. 고구마를 안 좋아하는데 어. 사이다도 있고 이런 것도 마시면서 꾸역 그거 참아야 근데 돼. 고구마에 사이다를 먹어요? 난 콜라 먹어요. 콜라 먹어요? 고구마는 우유인데? 우유를 먹어야지. 난 그래서 고구마 사이다 얘기하면 속 더부룩하게 누가 고구마에다 사이다를 먹어? 고구마에 난 우유. 고구마에 우유는 안 먹는데 고구마에 진짜요? 사이다나 콜라 먹으면 상쾌해요. 상쾌해. 어우, 속 뚫리는 그럼 것 같아. 고구마 맛 사이다 나오면 먹겠네? 에이. 거봐 안 맛이 먹잖아. 고구마 맛 우유 나오면 먹어야 안 먹어? 먹죠. 먹잖아. 나 뭐 한 번도 먹은 적 없어. 고구마 우유를. 아이 이건 본부장님 연봉 10억이니까 그런 거 안 먹죠. 구황작물 이런 거 뭘 먹어요. 맨날 파스타만 드시지. 그럼 맛이 맞으네요. 트러플 파스타 이런 거만 드시는데 서민 음식 먹겠어요? 하여튼 고구마 사이다 이런 느낌이다. 사이다가 올라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고구마를 좀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요인이 더 많아 보여서 고구마에 김치라는데. 다음 달까지는 그럴 것 같아요. 고구마 동치미지. 동치미 네. 맛있는 거 생각해서 그럼 동치미 국 그래서 맞아. 왜 서민 음식 자꾸 아는 척 하세요? 동치미 모르시잖아요. 아세요, 동치미? 예. 댓글창에 와 연봉 10억 이러시는데. 연봉 10억도 줄여 누가 말한 거. 믿겠어 진짜. 줄여 말한 거야, 줄여 말한 거. 예. 난 진짜 어그로 잘 끄는 것 같아, 그치? 네, 지금 맞아요. 시장 얘기하다가 고구마 사이다. 채팅 좀 해줘. 따뜻해졌어 지금. 타고난 재능인가? 정말. 맞아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많이 좀 끌어오세요 시청자분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가 네.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 대통령 이런 거는 좀 그렇고 관세랑 관세가 해결돼. 실적과 앞으로의 가이던스 좀 자신 있게 얘기하는 핫한 섹터. 요게 더 우선순위다. 웃긴 게 미국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왜 안 맥히지? 그렇더라도 미국이랑 중국이랑 요런 데가 먼저다. 그게 한국인이지만 한국장은 뒤로 하겠다. 우선 제가 말씀드렸는데 30% 이상 못 할 것 같아요. 내 돈이 있으면은 한 20%? 이 정도만 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오케이. 내 마음이 그렇다고.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진짜 보노님한테도 이따가 뭐 보노님이 이 얘기 하시긴 할 것 같은데 무슨 얘기야? 실적이 반영이 안 돼도 너무 안 돼. 진짜 너무 서운하게 안 돼요. 진짜. 더 사야죠 그러면. 어? 더 더 사야지. 사야죠. 근데 돈이 없어. 그게 아니 나 근데 더 사야죠 하는데 네.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반영이 안 되는 게 하루 이틀이야? 매 분기마다. 그렇지. 매 분기마다 실적 잘 나와도 반영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 오늘은 또 반영 안 됐어. 또 뭐 저기 뭐 GDP가 안 좋대, 경기 맞아, 침체고 맞아. 뭐 관세가 네. 해결이 안 됐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약간 외부 변수의 주가, 그러니까 밸류 말고 주가 자체가 너무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서 좀 뭐 서운하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현대차도 저 현대차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좋아하시잖아요, 현대차. 맞아요. 예. 오늘 실적 나왔잖아요, 서프라이즈. 얼마 나왔습니까, 현대차? 서프라이즈 안 나왔을걸? 실적 아니, 나왔을걸요? 서프라이즈는 아니었을걸? 서프라이즈예요. 매출 역대 최대예요. 분기 매출 44조. 영업이익이 잘 나왔어요? 영업이익은 3조 6천억.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이것도 2% 증가했네. 그러네.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3조 6천억 해서 4분기 합쳐봐. 그럼 얼마야? 한 14조 되잖아요. 네. 근데 시총이 39조야. 그러네. PER이 3, 4배야, 3, 4배. 이건 말이 안 되지. 말이 됩니까? 말 돼요. 큰거 말 안 되죠. 말 돼요. 근데 현대차는 말 된다고. 관세 이런 왜요? 것도 다 왜요?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얘기하는데 현대차가 14조라 하더라도 네. 작년보다 이익이 거의 증가되지 않는 거예요. 네. 증가율이 없다고. 내년에도 내년에 빠진다고 본다고 관세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이 없다고. 그러니까 PER이 4.2배라도 싸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지만 그렇게 따지면 하이닉스 뭐냐 이거지. 하이닉스는 작년에 23조 하다가 올해 34조, 30% 는다고 그렇죠. 하는데 하이닉스가 4.8배야. 그렇죠. 하이닉스가 더 싸, 현대차도 싸. 하이닉스가 더 싼 거지. 그런데 하이닉스도 안 사. 왜 하이닉스 안 사는지 알아요? 미국의 마이크론보다 별로 그렇게 많이 싸지 않거든 옛날보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안 사는 거예요. 아, 오케이. 줄지 그러니까 너무 공감되는데 제 말은 뭐냐면 네. 그러면 오케이. 이 관세 없을 때 2분기, 3분기 전 트럼프 전 그때는 이 가격대 아니었어요?
그때도 밸류에이션은 그때도 비슷하게. 똑같은 그치. 가격대였어. 근본 원인을 그때도 따지는 PER 거지. 3배, 4배였어. 그러니까 그치. 만년 트럼프가 되건 실적이 잘 나오건 뭐가 되건 그래도 3, 4배야.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다 이거지. 아,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징징대. 이게 K 증시의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좀 보노님 코멘트. 그렇지. 맞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시장이 싫으시면은 어쩔 수 없이 해외 시장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알았어. 아니, 근데 갈게. 아니, 근데 퇴 안 해. 저는 근데 이게 기회라고 본다니까요. 아까 잘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PER, PBR 수준인데 그때보다 지금 주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치면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있었던 주가 정도까지는 다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자동차는 근데 이제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관세 때문에 향후에 영업이익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그게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따라서 뭐 단기간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상황이 정상으로 들어오면 어쨌든 그까지는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건 되게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하이닉스랑 현대차랑 지금 뭐 삼성전자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쵸. 거기에서 인기 투표를 해보는 거. 얘는 실적이 늘었는데 왜 안 갔지? 앞으로 얘는 물음표가 있네. 뭐 자동차는 지금 실적은 나쁘지 않았는데 성장률이 별로 없네. 뭐 삼성전자는 얘는 맨날 뭐 이렇게 막 뭐 제대로 하는 게 없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막 다 적어놔요. 내가 매력적으로 본 좋은 종목군들. 그다음 거기서 인기 테스트해서 사놓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자꾸 이 생각을 해서 그래요. 우리가 매일매일 어떠한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트레이딩으로 그런 거에 자꾸 이렇게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매일매일 뭔가 수익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싼 가격에 잘 사서 묻어두고 내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덧 그게 이제 그 콩나물로 올라오듯이 올라온다니까요. 그때를 잘 기다리는 게 전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내심. 인내심. 인내심이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은 상황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싼 상황인데도 안 싸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뭐 부동산대에서도 그럴 때 있었고 금도 마찬가지고 다 그럴 시기가 있는데 항상 그럴 때 사놓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활성화가 되고 인기 있을 때 돈을 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당장에 너무 그러니까 지금 조선도 보세요. 올라왔으니까 지금 뭐 왜 조선 안 샀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조선 네. 얼마 전에 직전 고점까지 갔다가 박살났을 때 조선 얘기하면 에이씨 조선 끝났다 뭐 조선 갖다 버려라 이런 얘기만 있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오면 항상 그렇게 사람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을 때 얘가 네. 나중에 제자리에 갈지 안 갈지만 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셔야지. 이거 뭐 자꾸 떨어질 때 안 볼 거면은 쌀 때 언제 사요? 항상 비쌀 때 사는 거지. 그거 좋아하시면 그 스타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말씀드렸죠. 이거 M 성향이 아니라 저는 얻어맞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남들이 싫어할 때 남들이 이렇게 막 신경질내고 화낼 때 실적도 반영 안 되고 쓰레기장 이거 갖다 버려야 돼 막 이런 얘기 할 때 그럴 때 사면 다 돈이 된다라는 거를 오래전부터 이 시장을 경험하다 보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오히려 더 사자라고 얘기 많이 드려요. 돈이 없는 거요? 돈이 없는 건 요번엔 어쩔 수 없죠. 요번에 없었다면은 다음엔 돈이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난 이렇게 곡소리 나고 남들이 욕할 때까지 이 금액은 절대 쓰지 않겠다고 묶어두세요. 그리고 그걸 나중에 다음번에 기회 왔을 때 그때 그걸 풀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돈이 없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다 중요한 게 뭐냐. 모든 사람이 돈이 없지가 않아요. 돈이 없는 거는 본인이 관리를 잘 못한 겁니다. 이건 인정을 해야 돼요. 돈이 지금 많으신 분들도 많아요. 채팅을 안 치고 있을 뿐 주변에는 막 적금 풀어갖고 지금 풀베팅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요?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평만 해서는 답이 하나도 안 나온다. 항상 하락장을 경험했을 때 이 심리를 다음번에 어떻게 활용을 해서 내가 좋게 활용할 건지 그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왜냐면 주식 어차피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잖아요. 맞아. 1년 뒤에 또 이거보다 더 떨어질 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또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아보자. 요번에 못 잡았으면 다음이라도 잡아보자. 네, 그 마인드로 하는 거죠. 돈 어차피 벌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싼 거 공감, 인정. 근데 주식은 뭐 보도님도 얘기했지만 네. 싼 거를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갈 거를 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의 저런 주식들이 올라갈 것 같지 않다 쪽의 센티가 더 강하니까 지금 못 가는 거잖아요. 특히나 외국인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쌀 때 사는 거는 오케이. 근데 그게 언제 올라갈 거냐? 그리고 올라갈 것 같냐? 이거에서 좀 공감대가
저만 그런가요? 아,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지수가 2,700, 2,800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제가 아마 방송에서 여러분들 지금 장기 포트 할 때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넌 도대체 주식 언제 사냐 이게 또 한다니까요. 그때 막 풀베팅 하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좀 멀리 본다는 거죠. 이게 2,700까지는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딱 들이면 아주 편할 것 같아요. 올해 어닝이 지금 상반기 좋아도 하이닉스 네네네. 포함해서 상반기 거의 다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지금 5월이에요 이제. 그럼 관세도 뭐 미뤄졌으니까 그렇죠. 상반기 2분기 실적도 거의 하이닉스 실적 4천이면 2분기는 거의 8조 5천 이상 나오는 게 네. 거의 90%예요. 그럼 뒤에서 뒤에가 모르는 거잖아요. 뒤에가 그러니까 이익을 코스피 있잖아요. 이익을 무조건 한 10% 빼요. 무조건 빼. 애널리스트 나오고 이자 숫자 있잖아요. 그거 뺀 다음에 곱하기 과거 우리 그 코스피 평균 PER에 그것도 약간 좀 빼. 그 컴비네이션 한 것이 그 정도 주가는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상황 바뀌면. 그게 몇이에요? 그게 2,700 조금 언저리나 플러스예요. 2,700 전후. 네네. 그래서 2,700은 언제든지 가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뭐 복잡한 생각 없어요. 그냥 시간이 걸릴 뿐인데 2,700이 그 한 7, 8월 달에 올 수도 있고 한 11월 올 수 있고 혹시 내년 초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헷갈리는 거지. 이게 뭐 2,100으로 가려면은 이익이 10%가 아니고 한 30% 빠져서 하이닉스가 지금 뭐야 7만 얼마지? 이게 얼마 17만 8천 원인데 PER이 4배라 하잖아요. PER이 4배가 아니고 알고 보니까 이게 PER이 한 7점 몇 배 되는 거야. 이 정도로 하면은 경제가 아마 글로벌이 우리는 포함해서 완전 경기 침체가 한 2분기, 3분기 연속된다고 볼 정도가 되면은 예. 지금 주가도 안 비싸다가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아마 2,200에 한 번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확률이 크지가 않다. 제한적이라는 거는 제가 어느 정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올라가는 속도가 여러분 생각만큼 그렇게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제가 계속 고구마라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그럼 그 상관에서 진득칼이 내려갈 때 사든지 본인이 말씀대로 아니면 나는 트레이딩 열심히 하니까 트레이딩 하는 거 내가 50% 해놓고 나머지 30%는 그냥 진득칼에 들어가겠어. 이렇게 나눠서 한번 가져와세요. 그럼 현금 한 30% 갖고 있고 그러면은 그냥 시간이 걸려도 좀 재미는 없지 않지. 오케이. 약간 체감적으로는 네. 효용 체감. 배당률만 좀 많이 올려줘도 그럼 딱 하루 들어올 진짜만해요. 때 통장 딱 보고 와 배당 그럼, 꽤 많이 늘었네. 약간 요것만 체감해도 투심이 조금 더 살아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미국장이 생각이 그래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진짜 신경 써서 해야 돼요. 막 어느 정도 규모를 들어가잖아요. 물론 M7만 사면은 배당이 좀 없긴 한데 곁다리 좀 이것저것 사잖아요. 그러면은 금세 2천만 원 넘어가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화이자 같은 거, 인텔 같은 거 배당 많이 주잖아요. 물론 주가가 박살나서 그렇지 걔네들도 한참 잘 갈 때는 막 잘 갔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코카콜라도 그렇고 갖고 있다 보면은 매년 연마다 배당금이 높아져요. 그 시가 배당이라서 퍼센티지가 똑같아 보이지만 워렌 버핏은 자기가 산 돈이면은 지금 절반 자기가 그 상금액의 절반이 배당이에요. 배당 엄청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우량주들을 사놓으면 걔는 돈이 많이 돼요. 배당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게 처음에가 3%지 10년 뒤, 20년 뒤 뒤에도 3%가 아니라면 그때 막 10%, 15%씩 받아요. 그래서 그쪽은 연금이나 이런 것들도 다 주식으로 세팅이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기업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맞아. 해봐야 현대차, 우선주 그게 거의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조금 작은 종목군들 중에서 뭐 공격적으로 주는 애들이 있는데 네. 그런 애들은 주가가 완전 날티나잖아요. 장기 했을 때 박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PER로만, PSR로만, PBR로만 요 주가와 시가총액을 계산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굉장히 K국장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배당이 들어오는 거를 캐시플로우 모델로 디스카운트를 해가지고 역으로 시가총액을 때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 원래 그 경영학과에서 배우잖아. 그러니까 이게 시총 계산하는 거 있어서 원래 그렇게도 계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계산 절대 안 하잖아요. 왜냐면 배당 자체를 안 주니까. 근데 배당률만 좀 많이 올라가도 배당률이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가 코스피가 1.7%더라고. 와 작년 말 기준으로. 근데 아까 보니까 거기 세금 또 떼고 그렇지. 일단 표면적으로 그렇고 예. 중국이 2.8인가 2.9. 와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일단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다행히도 코스피는 0.13%로 마감을 해서 네. 그래도 장중에 0.7 마이너스 갔다 온 것보다는 올라왔습니다. 네. 긍정적인 걸 좀 찾아보자면 2,507에서 말아 올려서 2,522로 끝냈기 때문에
확실히 2,500선은 조금 더 지지하는 하나의 또 스텝이 또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코스닥도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0.00 변화 없이 7.726 요 포인트에서 끝났습니다. 오늘 또 위클리 옵션 네. 맞죠? 목요일이니까. 위클리 옵션인가요? 아니면은 다음 주는 목요일이 없어가지고 4월 29, 30 요때 또 저기 선물 옵션 만기 뭐 요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오늘은 그냥 딱 이거 위클리 옵션으로 위클리만 있는 네. 건가? 그렇죠. 아. 그래서 수급이 확 바뀌었어요. 외국인이 원래 현물에서는 1,000억 마이너스다가 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마이너스 73억, 코스닥에서는 플러스로 전환해서 50억 이렇게 오. 바뀌었습니다. 선물 규모도 조금 줄었고 요거까지 같이 하창한 본부장님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그 뭐야 다음번 옵션 만기는 5월 8일이니까 5월 8일. 네, 4월 10일에 옵션 만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단기간에 바로는 한 달 매달 있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그 이제 분기별로 같이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수급적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최근에 수급 기조가 막 좋지는 않죠. 선물도 계속 빠져있는 2조대 이상으로 누적이 빠져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현물 같은 경우는 오늘 그래도 막판에는 좀 돌아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분명 1,000억대 이상이었는데 네. 지금 339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339억 원으로 마무리가 됐고 최근에 이제 선물 매도가 좀 있다 보니까 오늘 기관에서 특히나 금투에서 물량을 턴 걸 보면 기관에서는 일부 좀 올라간 종목군들 차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조선업에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산업군에서는 확실히 좀 투매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오늘 이제 막판에 하이닉스가 좀 많이 줄었네요. 하이닉스가 그래요? 원래 장중에 1,200~300억인가 이상 팔았는데 막판에 이제 629억으로 좀 종가 베팅이 들어온 것 같고요. 일단 반도체 중심으로 조금 나간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보시면 오늘 매도량이 막 그 하이닉스가 장중에 좀 집중되긴 했습니다만 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나머지 부분은 하이닉스가 600억 그리고 한미가 300억대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200억대니까 뭐 그냥 고루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맞춰서 좀 품에도 나갔으니까 이거는 뭐 특정 산업을 완전 던졌다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두루두루 좀 팔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요즘에 이 연기금이 많이 담는 쪽으로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 삼양식품 이런 애들 전부 다 연기금 수급이 굉장히 강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연기금 수급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도 요렇게 오늘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급은 이렇게 됐고요. 뭐 매일 징징대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저기 4월 중순 때 2,280에서 네. 2,520까지 올라오긴 맞아요. 했습니다. 네. 슬금슬금. 예, 매일매일 징징대면서 조금씩 네.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121선 위까지 지금 또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또 선택은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쯤 와서 떨어질 것 같으면 살짝 좀 팔았다가 또 내려갈 때 또 사면 다시 되는 거고. 사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 섹터 가볼까요? 네, 상승 섹터는요. 오늘 뭐 조선이 날뛰었고요. 최근에 금융주들 계속 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게임도 뭐 한 2거래일 정도? 오늘은 좀 말캉말캉한 종목군들이 또 좀 움직였어요. 그리고 트럼프, 이거 오타로 바뀌었네요. 이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신세계. 네, 트럼프 주니어 관련된 이슈로 신세계 INC, 그다음 신세계 움직였고요. 오늘 웹툰 관련된 종목군들도 움직였죠. 뭐 정책발 이슈고요. 그다음에 GV 실적 잘 나고 해서 가스터빈 쪽 관련된 종목군들 또 움직이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미국장이랑 연관이 되거나 아니면 오늘 실적이 정말 많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실적에서의 좋은 스토리가 있는 쪽들이 되게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단연 조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실적 나오면서 HD 현대미포는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가장 좋았고 네. 15% 상승으로 15만 8,500원의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얘기하는 거는 1분기 영업이익이 8,600억, 영업이익이 1,900% 증가. 계열사도 호조고 페루와 잠수함 개발 MOA도 체결을 했다. 연말 사업 가시화된다. 신규 수주 이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로님 연속성에 관련해서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현대미포 콩콜에서는 이제 생산성이 옛날 뭐 예상보다 더 좋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일단 믹스가 굉장히 잘 돼서 수익성 개선이 좀 지속이 된다라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상선 쪽으로 흐름이 좋았고, 이쪽이 원래 좀 사이클이 좀 다른 애들보다 빨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 다른 뭐 HD 뭐 현대사모중공업 관련된 그러니까 HD 현대마린 그 HD 한국조선해양이죠. 그런 쪽 대비했을 때는 스토리가 훨씬 더 이제 콩콜 내용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퍼포먼스가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한조회가 안 좋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엔진 쪽이나 이런 쪽도 전반적으로 스탠스는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콩콜 내용이 좀 많아서 한 번에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면은 조금 나쁘진 않고요. 대신에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현대사모중공업 같은 경우는 약간 영업이익 스탠스는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제 LN선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 현대사모를 갖고 있는 HD 한국조선해양이 대장인데, 단기적으로 이 대장의 흐름이 뭐 미포라든지 기타 다른 엔진 쪽으로 한번 갔다 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원래는 조선 쪽에서 제가 항상 최근에도 LNG 발주나면 HD그룹이 무조건 유리하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이 제일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요 HD 현대사모 때문인데, 콩콜에서 이제 하반기에는 이익률이 조금 소폭 줄어들 수 있다라는 데 콩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단기간으로는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다른 쪽으로 살짝 수급을 넘겨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HD 현대일렉트릭 계속 말씀드리다가 한번 LS일렉트릭으로 바꾸고 그때 또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그렇게 한 번 정도는 손바뀜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은 한번 콩콜 내용을 한번 잘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양현 본부장님도 조선 관련된 코멘트. 네, 미포가 셀 것 같네요. 일단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와 괴리도 다른 거는 목에 좀 찬 느낌이 있거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있고, 미리 간치면도 있고, 미포가 최근에 뭐 실적 발표되기 전에도 좀 기대를 했는지 좀 수급이 좋긴 했었어요. 근데 여전히 오늘 16만 원 갔더라도 평균 목표 주가 2만 원 정도이기도 하고, 현재 주가도 밸류에이션이 더 비싸 보이지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미포가 억눌렸을 때도 먼저 사이클이 온다는 얘기는 있었거든요. 이게 미드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이 셀 것 같아요. 오늘 거래량 자체도 좀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오늘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내일은 뭐 쉴 수도 있겠지만 방향성은 잡힌 것 같아요. 그러면 김장현 본부장님은 원래 조방변 여기서 조선은 좀 빠지고 방산하고 화장품 이쪽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질문. 네. 오늘 실적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오늘 15% 잘못 눌렀어요. 아이씨 중에 아니 잘못 눌렀어요. 그럼 나도 누워서 할게. 그러면 나도 누워서, 여러분도 누워서 보세요. 앉아서 보시는 분 혼납니다. 아니, 누워서 봐. 학교 한 번씩 아니, 하고. 잘못 누를 수 네? 있죠. 잘못 눌렀어요. 그래요? 한 번 남았어. 예. 오늘 제가 남의 실수에는 합격해서 제 실수에는 관대합니다. 갑자기 남의 실수를 눈뜨고 못 보는. 질문 다시 갑니다. 네네네. 오늘 또 현대미포 이렇게 갔고 네네. 신고가를 간 애들이 있고 또 못 간 애들이 있고, 그렇죠. 여기서 실적이 네. 좀 나온 애들이 있고, 아까 본호님이 설명해 주신 네. 부분이 있는 애들이 있는데, 예. 김정일 본부장님의 조선에 대한 원래 네. 뷰가 예. 오늘 실적이 나오고 조금 바뀌었습니까? 현대미포는 좋은 것 같아요. 현대미포는 괜찮은 것 근데 같다. 오늘 올랐으니까 뭐 내려갈 때 눌림 먹어서 해야죠. 이건 뭐 계속 갈래 15%하고 5%하고 7%하고 이런 못 잡는 거고, 내려오면 갖고 안 그러면 말고 그러는 거죠. 다른 거는 다 대충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 현대미포하고 현대중공업 실적 괜찮았거든요. 근데 현대중공업은 많이 반영이 미리 됐어요. 목표주가 괴리가 한 10% 이내로 돌아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따라갈 생각은 별로 없고, 미포가 만약에 눌림목이 있으면 그거는 아까 뭐 LNG건 뭐 방산이 섞여 있는 현대중공업, 그렇죠? 아니면 LNG가 핵심인 삼성중공업, 그 개념은 대충 반영이 거의 다 된 것 같고 여지가 많지는 않은 것 같고, 현대미포는 다른 개념으로 서프라이즈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또 노려볼 만하다. 근데 아쉽죠? 예, 어저께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그 정도입니다. 에이, 참. 알겠습니다. 네. 아, 여론이 번호 괴롭히지 말라는 여론이. 아니 근데 잘못 눌렀어요. 아니, 실수는 저쪽에 했는데 왜 내가 혼나는 분위기인지 나는. 잘못 눌렀어. 이충원님께서 네. 너 지각이나 하지 마라.
나 죄송합니다. 다 보고 계셔. 예, 다 네, 기억하시고. 죄송합니다. 네. 예, 예. 아니, 보세요. 그거 유튜브 계속 보시고. 아니 잘못 예, 누르 예. 잘못 누르켰어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에도 알겠습니다. 불구하고 저는 예. 상대적으로는 여전히 화장품하고 방사는 조금 더 좋게 봐요. 아. 여유가도 있고 그 관세에서 임팩트가 별로 없거나 오늘 아까 저기 상승해서 별로 하는데 미용으로 했는데 네. 화장품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API 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그게 조금 더 편안하게 갈 것 같아요. 진득하게 갈 수 있고 방사는 반도체가 안 가면 방사는 여전히 계속 그 트레이딩이 갈 수 있고 오케이. 조선은 현미리터 이 정도를 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상승 섹터. 오늘 시간이 부족하네요. 네. 네. 조선이 단연 1등이었고 네. 저기 뭐 저거는 좀 안 들어가나요? 하나 솔루션 뭐 이런 건 개별 종목으로 빠졌나? 개별 종목. 13% 정도. 네, 그 태양광 오늘 좋았어요. 오늘, 네. 네. 근데 그 태양광이 조금 이상했던 게 오늘 미국의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은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오. 근데 오늘 초반에 그래서 오프닝 뵐 때도 원래는 이렇게 태양광 쪽에 많이 차익이 나오면 우리나라도 빠져야 되는데 안 빠져서 좀 이상하다라고 제가 오프닝 뵐 때 좀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확실히 뭐 약간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좀 붙어주다 보니까 거기서 더 좀 힘을 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장과 약간 괴리가 생긴 것 같고요. 원래는 좀 같이 가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 개별적으로 약간 이제 관세에서의 좀 무풍지대 그리고 확실히 이제 그 중국 때리기를 계속하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약간 좀 프리미엄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좀 움직인 애들 보면 대부분 좀 관세에 따라서 이 안 좋을 때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인 애들도 꽤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이제 태양광은 최근에 이제 폴리실리콘 무관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 부분에서의 좀 플러스 알파 그리고 동남아 또 때린다고 한 얘기가 추가적으로 나왔었잖아요. 그게 오늘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에너지 쪽에서는 그 단연 좀 되게 좋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솔루션은 아무래도 저기 2시부터 올라갔는데 OCI 홀딩스 그 영업이익 그러니까 실적 나와서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턴어라운드, 네. OCI 홀딩스도 2시부터 쭉 뽐뿌질이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저기 뭐야 OCI 홀딩스 실적 내용을 보고 나 하나 솔루션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좀 올라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솔루션 실적이 엄청 잘 나왔군요. 엄청 잘 나왔어. 정도로 따지면 하나솔루션 이렇게 올라가면 했네요. 그렇죠. 하나 솔루션도 잘 나왔고 OCI 홀딩스도 잘 나왔고 두빌 뭐 NC소프트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오늘 뭐가 있었을까? 게임즈, 금융주, 미용의료. 요쪽도 좋았잖아요. 저는 궁금한 거 없어요. 물어봐요. 뭐 똑같아요. 미용의료랑 화장품 엮어서 잘 가니까. 말캉말캉한데 말캉말캉. 관세 좀 말캉. 근데 이제 내일 관세에서 그 관세 좀 부드러운 무풍- 근데 이제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이렇게 관세 이야기 나오고 나면 얘네가 또 지속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뭐 성과가 아까 이제 명행이 처음에 얘기해 준 것처럼 만약에 기대감이 이미 높고 그리고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좀 좋지 않은 내용으로 가버리면 증시는 좀 안 좋아질 거고 그러면 이제 가격 전가가 되거나 그리고 이 미용의료가 좀 활발하게 움직일 만한 게 네. 그 충무로에 충무로? 충무로나 명동 같은 데 가보시면 그럼 중국인이 요즘에 많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중국이에요? 진짜 앞에 거의 중국이에요. 네, 진짜 엄청 많아요. 충무로도? 충무로도 진짜 깜짝 놀라서 어제 막 걸어다니는데 막 중국어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매경 가니까 가는 거야. 네, 그래서 거의 막 많지. 들었는데 와 이게 중국인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막 신호등도 막그 자기네들이 막 빨간불에 막 건너버리고 막 이러니까 도대체 뭐지 하면서 듣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빨간 옷 입고 깃발 들고 다니고 있어요. 자 유머들 그래서 흡수네. 나도 머리가 이래가지고 빨간 옷을 깃발 들고 다니면 맞아요. 근데 말 건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면 네. 이 우리나라가 엄청 싸거든요. 이거 많이 할 것 같아서 아마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연속성을 가질 확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뭐 나머지는 저거 두 분이서 저거 짧게만 그래. 트럼프 주니어 방한 관련해 가지고 코멘트가 있다면 요거는 그 뭐 대기업들 많이 만난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당연히 이 신세계 정영진 회장이랑 친하니까 근데 어떻게 지내요? 이 나이대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 미국에서 만났던 교회 무슨 네. 같은 종교적으로 이렇게 어. 모임 같은 되게 친하다고 알고 어, 있어서 꽤 됐다 그래서 그러더라. 불러서 그 사람이 오는 거예요. 어. 친해가지고 좀 와서 도와줘 이래가지고 오는 걸로 기사가 났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와서 다른 이제 기업들과 과연 어느 정도 우호적인 얘기를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도 와 주니까 뭐 오면은 그래도 이제 가족이니까 뭔가 얘기는 해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붙은 것 같은데 이건 좀 테마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친분이 있어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신세계 상한가 가야 돼요. 그래서 약간 정확히는 저는 언제 와요라고 물으시네요. 다음 주라고 그랬는데. 이제 곧 옵니다. 예, 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음 이 날짜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금방 오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트레이딩 할 수는 그때까지는 또 볼 수 있게. 네. 이전에 온다라고 했을 때의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지금보다는 한 3-40%는 더 올랐어요. 오. 그래서 그때 셌죠. 네, 그때 되게 셌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본다면 추가적으로 뭐 올라갈 확률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개신교 때문에 뭐 어떻게 종교적으로. 친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친해진지는 뭐 정확하게는 안 나오네요. 예. 트럼프 주니어는 77년생, 네. 그리고 정용진은 68년생. 그 정도. 9살 차이. 별로 안 77, 나구나. 68. 아.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트럼프 주니어가 더 나이 들어 보이네. 내주 방한이니까 다음 주. 다음 주. 네. 그렇군요. 네. 오케이. 그 코멘트 있으실까요? 다 했는데 다음 주 네. 오고. 음. 뭐 그때 말하는 거 이벤트 드리븐 뉴스니까요. 네. 다음 주 팔면 되죠. 본업을 잘해야지. 다음 주로.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락 섹터로 가보겠습니다. 네, 하락 섹터는 오늘 좀 뭐 대한고래 이런 쪽은 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포인터나 이런 거 좀 빠졌고요. 네. 그다음에 뭐 실적은 좋았습니다. 2차전지 쪽도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 그리고 히토류, 이게 좀 희한한 것 같아요. 분명 관세에 대해서 약간 스탠스가 애매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트럼프가 좋게 만들었고 베센트가 좀 초를 친 상황에서 좀 약간 관세 무풍지대가 좋아지면 원래 히토류는 올라야 되는데 네. 여기도 좀 빠진 걸 보면은 약간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로봇주들 중에서는 로보로보 이런 애들은 장중에 좋았어요. 근데 이제 다른 종목군들에서 좀 차익이 나왔다라는 거. 근데 그 중국이 그 축구 이런 올림픽 같은 걸 로봇으로 또 한대요. 오, 네, 그게 또 진짜? 오늘 새벽 기사로 나왔거든요. 재밌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제 또 8월엔 또 이제 세계 뭐 로봇 전시 뭐 어쩌고 또 한대요. 그래서 그거 이제 사전 행사로 이 올림픽 같은 걸 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마라톤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뭐 하락 섹터보다는 향후에는 좀 상승 섹터에 많이 듬성듬성 얼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웃기다. 네. 로보컵이라고 있대요. 로보컵. 그게 로보컵? 2017년부터 있었어. 근데 축구 로봇, 중국 첫 휴머노이드 로봇 스포츠 대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차이점은 이건 것 같아요. 원래 로봇으로 축구를 하던 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축구를 하는 거는 이번이 이번이 처음이지 않나. 그래요. 네. 그래서 저거를 새벽에 기사 봤는데 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로보컵이란 건 원래 있었네요. 로보컵이란 거. 이렇게 휴머는 같이 않고 이렇게 작은 걸로 네. 이렇게 하는 걸 로봇끼리 한 축구하는 거 있었죠. 그렇죠. 사람 이번에는 이 사이즈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이 로봇 달라. 치는. 재밌겠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봇 있었고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뭐가 있었지 아까? 그 정도였던 금융 있었나? 로봇 이거 하락 섹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2차 전지 아니구나. 바이오, LNG. 히토류. 예. 저거 포인터 너무 편출해야지. 안 돼요. 들고 와요. 편출해 저거를 아. 애초에 왜 샀어? 아니 근데 네. 실적도 좋았다고. 뭐가? 포인터 오늘 실적 발표를 아니 지금 했는데. 시적 하이닉스랑 현대차. 아니 근데 지금 하이닉스랑 현대차는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얘네는 없어? 좋대. 앞으로도? 앞으로도 좋대. 실적 잘 나오긴 잘 나왔네. 엄청. 실적 엄청 잘 엄청 나와. 잘 나왔는데. 얼마 나왔는데? 5680이 나왔는데 5680. 5680억. 80억. 이게 애널리스트 잡아놓은 게 3천억도 안 되는 겁니다. 뭐야 대체? 서프라이즈 아니에요? 협의 앞두고 이제 내일 쫙 분출하려고 힘을 응축하고 있다. 응축하고 있어? 주가도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았었는데. 반대로 치면은 오히려 이런 대왕 고래나 뭐 LNG 프로젝트 이런 것들로 모멘텀 플레이가 됐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해당 종목을 보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시선은 펀더가 아니라 모멘텀 플레이를 모멘텀, 그치.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론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요거에서 향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날아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가는 걸 보면은 약간 후자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펀더보다는 약간 이제 모멘텀 플레이로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뭐 하락 섹터 딱히 네. 볼 게 없나 보네요. 뭐 LG이노텍은 저거 리포트 나온 거 설명을 좀 드렸고 2차 전지는 어제 가짜 상승에 의한 그 저기 차익 실현 매물 네. 트레이딩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LG엔솔도 마찬가지고 네. 한미반도체는 하이닉스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진 거예요? 뭐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어제 10년 올랐으니까 1.4% 빠졌는데 1%. 아무것도 아니지. 오케이. 그리고 뭐 오늘 반도체 소부장에 안 들어가 있네.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PSK 홀딩스, 주성, 하나마이크론 네, 맞아요. 이런 종목들, 솔브레인 이런 애들 좀 대부분 있는데. 빠졌을 텐데 오른 것도 있긴 있어요. 동진세미케 같이 아주 특이하게. 근데 대부분은 빠졌을 거예요. 대부분 네. 빠졌어요. 네. 하이닉스. 코멘트 없죠? 특별히 없습니다. 네, 특별히 예, 없죠. 예, 예. 넘어가죠. 예. 네. 이따가 저기 감자탕 저기 저거 뼈해장국 광고를 해야 되는데 네. 저게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어. 아침에 저희 둘만 고기를 주시고 네. 본부장님은 그냥 국물에다 밥만 말아드렸대요. 뼈만 드렸어. 뼈만 뼈만 드렸대. 드렸어. 아, 그래서 진짜? 이번에는 본부장님한테 뼈를 이렇게 몰빵해서 어. 드렸다고 하니까 맛있어요. 맞아요. 네. 점심 드셨어요? 점심 조금 먹었어요. 뭐 드셨어요? 이렇게 나올 줄 알고. 뭐 드셨어요? 그러니까 스킵했어요. 뭐 드셨어요? 스킵했다니까. 조금 조금 먹었다며요. 조금. 이 과자 같은 뭐 거. 드셨어요? 이거 간단한 그냥 뭐 국밥, 파스타. 이게 어려워? 스킵. 과자 2개를 떼었어. 과자 2개를 떼. 진짜 명확하잖아. 내가 스킵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 뭐라고 좀 하지 마. 매일 하루에 2시간을 일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야지 스킵하면은 그 메인 디쉬를 안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알겠습니다. 그 오늘 메인 디시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 드세요 이따가. 네. 요것만 잘 특징주만 먹겠습니다. 보고 네네. 그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특징주만 후루루룩 한번 보죠. 네, 특징주는 요즘에 유니드라는 종목이 유니드. 리포트 내용이 진짜 엄청 좋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기금 수급이 꽤 나쁘지 않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27년도부터 수주 및 실적 성장 확대 기대감. 요즘에 뭐 가스터빈 이슈 있으면 이 회사가 어쨌든 연결이 되니까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NC소프트는 신작 기대감 제 점한데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NC소프트 어쨌든 뭐 단기간에 주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제가 초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LG노텍은 2분기 실적 악화 그리고 아침에 명행이 잘 얘기 줬는데 이거 리포트가 우수수 나왔어요. 예. 그래서 좀 상당히 주가 추이가 별로 좋지 않았고요. HK이노엔 상한가 직행 가는 이슈가 있었죠. 임상 3상 성공 소식이 있었고요. 요거 시장이 1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대로 터지면 주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어떤 거 HK HK이노엔 임상 네. 3상 성공한 기업 거의 진짜 없어요. 오랜만이다. 네, 거의 없어요. 9할 이상 박살나는데 엄청 대단한 거고요. 인벤티지랩 먹는 비만의 효과 지속 연장 소식에 전일 시간에서까지는 완전 박살나다가 시간에서 상한가 가고 그 다음에 바로 점상을 갔습니다. 장중에 풀렸다가 뭐 하긴 했는데 어쨌든 장중에는 좀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인그루드랩 미국 내 선케어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또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선케어. 네. 그러니까 이제 덥더라고요. 그렇죠? 민주 맞아요. 씨도 선크림 샀잖아요. 네, 선크림 샀어요. 저도. 그 중소기업 레전드 뭐 선크림이 있대요. 로션이랑 같이 쓸 수 있는 게 있다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샀어요. 필요하죠. 네, 선케어. 맞습니다. 그 요즘에 또 이상기후도 있어가지고 맞아요. 여름도 길어지고 겨울도 맞아. 길어지고 또 뜨겁기도 너무 뜨겁고 이러니까 음. 선케어 제품 요것도 계속 좀 필수품. 뽐뿌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광고 하나 하면서 쉬어 가겠습니다. 정봉이네. 정봉이네. 우거지 뼈 해장국 김정현 본부장님 맛있게 드셔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손으로 먹겠습니다. 드셔도 저희가 저거 뭐냐 손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아니 아이씨 아니 인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먹으라고요. 아니 뼈를 들고 이것도 이렇게 먹고 아니 우거지에서 와, 근데 진짜 맛있어 보인다. 아, 이야. 잠깐만요. 와. 네, 우와 와. 우와 이게 이야. 아직 안 준 거잖아.
오른쪽으로 젓가락을 들고 왼손으로 우거지를 잡아서 드시는 분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앞으로 먹는 필요 거를 없어. 본부장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저 은퇴하겠습니다. 대단합니다. 먹방. 역시 예. 인도 투자자는 다르다. 인도 투자자는 다릅니다. 인도 이야. ETF 장인 이야. 김장열 본부장님. 몸을 보여주시네요. 정복인의 우거지 맛있어. 뼈의 장국. 네. 저희가 요거를 5팩을 드리는데요. 4.5kg입니다. 한 팩에 900g씩 5팩을 드려요. 그래서 총 4.5kg 39,000원에 드려요.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납품용 제품이고요. 100% 국내산 뼈 플러스 고기 플러스 우거지 사용입니다. 이야. 담백하고 깊은 국물 맛, 해장용 집밥으로 강력 추천이고요. 감자랑 야채 딱 넣으면 감자탕. 아 그러네. 네. 그리고 오빠 믿지? 햇섭 인증 식품입니다. 넉넉한 유통기한 2026년 10월까지고요. 네. 그러면은 1년 반 정도 남았네요. 오. 감자만 넣으시면 감자탕집 부럽지가 않고요. 국내산 원재료 플러스 넉넉한 5팩 구성. 가성비 최고입니다. 아, 진짜 최고다. 근데 저 고기가 엄청 부드러워요. 그렇죠? 부드러워. 고기가 엄청 부드러워. 아침에 많이 못 드셨어요? 그 고기를? 저희만 먹었어요? 고기 한 번도 못 먹어. 진짜요? 와, 부드러운 저 뼈만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 내가 아까 아침 뭐라 했지? 약간 톡 쏜다. 톡 쏜다 그랬잖아. 고기가 없으니까 부드러운 게 없었던 거야. 아, 그럼 고기 드셔보셨을 때는 어때요? 확실히 다르지. 아, 달라요? 전체적으로 조화가 밸런스가 잘 맞아갖고 네. 톡 쏘는 맛도 약간 중화되는 것 같고 실합니다. 그거 조심하세요. 뼈 있어요. 와, 이야. 왕건이지. 오 멋있어 보인다. 왕건이. 국물도 좀 이렇게 드세요. 이야. 국물 맛있더라고요. 밥에 약간 있어서. 얼큰하면서 어. 살짝 나는 개인적으로 살짝 마라 맛이 그래 나요. 아까 그 맛이 그럼 맞아. 해장하기 좋겠다. 어. 어. 그래서 살짝 톡 쏜다는 게 약간 아. 얼얼한 그런 맛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톡 쏜다는 말을 했을 때 그거였거든요. 음. 고기 없이 먹으면 완전 톡 쏘지. 아 마라 맛있는데. 아 그리고 저거 많이 먹었습니다. 제품에 고기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맛있습니다. 그래서 정복인의 우거지뼈 해장국 저희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고요. 요거 말고 또 저희가 블랙 에디션을 또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밥솥. 프리미엄 압력밥솥을 가져왔는데요. 무려 쿠첸 겁니다. 쿠첸 미만 잡인 거 아시죠? 그렇죠. 예, 밥솥은 쿠첸 미만 잡. 200대 한정 프리미엄 압력밥솥이고요. 6인용이랑 10인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6인용은 139,000원, 그리고 10인용은 149,000원인데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가격. 얼마인데요? 쿠팡 개섰거라 최저가 다 확인해봤어. 네. 근데 제일 싼 거에서 10,000원 내렸어. 오 그럼 살만하네. 그래서 139,000원에 저희가 6인용 가져가고요. 10인용은 149,000원. 국내 최초로 3중 파워 패킹이어가지고 열 보존력과 조리 속도를 강화했다고 해요. 그래서 잡곡밥도 29분이면 뚝딱. 조리 속도 빠른 똑똑한 스마트 밥솥이고요. 네. 신소재 다이킹 코팅 내솥 스크래치랑 수분에 강하다고 합니다. 3단계 밥맛 조절 기능인데요. 자동 세척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분리형 커버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고 에너지 효율도 1등급이라고 합니다. 네. 밥은 쿠첸인데 그 중에서도 네. 가장 좋은 프리미엄 블랙 에디션이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대놓고 써놨습니다. 우리가 진짜 전국 최저가입니다. 우리 MD님이 요거 고르는 거랑 가격 요즘 진짜 엄청 열심히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믿고 계속 사랑해 주셔가지고 매출이 좀 잘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선순환이죠. 저희는 좋은 제품 가져오고 여러분도 좋은 제품 사고 좀 싸게 또 사고. MD님은 매출 올리고 네.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봉이 우거지 뼈 해장국 그리고 프리미엄 밥솥 요거를 고정 댓글 링크 달아드렸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보노님 뉴스는 후루룩 가볼까요? 네, 요거 뭐 아까 문체부 애니메이션 산업진흥원 발표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요게 오늘 우리 오프닝 벨 끝나고 나오면서 막 엄청 슉 쐈었던 내용이고요. 근데 이거 최근에 계속적으로 나오죠. 웹툰이나 컨텐츠 관련된 부분들은. 그래서 정책적으로 뭐 여야당 상관없이 다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조금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메타 스레드 광고 본격 도입했다는 소식에 오늘 이제 광고주들이 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테마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광고 이제 협력사들이나 뭐 그런 쪽들이 오늘 수급이 쏠렸는데, 만약에 요게 성과가 좀 좋다라는 얘기가 추가로 나오면 주가가 더 튀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성과를 좀 보시고, 또 스레드나 이런 것들을 혹시나 하시는 분들은
광고 어떻게 붙는지 한번 플랫폼 이용해 보시면 또 아니까. 왜냐면 기존에 쓰던 거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따라서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은 뭐가 있어요? 뭐 모비데이즈 같은 요런 아. 이제 광고 진짜 시총이 너무 작아서 네, 제가 일부러 좀 코멘트를 안 드렸는데 아무튼 시총이 작고 이런 이제 뭐 메타 스레드나 광고 이런 이슈 있을 때마다 급등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 치시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이 좀 테마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이즈버드, 플레이디 뭐 이런 애들. 네 맞아요. 아. 그런 애들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이렇게 들고 하나. 왔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들어봐야 될 텐데요. 결국 시장이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네. 관세가 중요한 시장. 자, 그럼 보노님의 오늘의 한마디. 와, 진짜 이거다. 네. 배꼬동이 슝슝슝. 소가 원래는 이게 젖소로 나왔는데 네. 젖소의 그 배꼽 튀어나와 있는 위치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또 잘했어요. 산으로 바꿔서 왔습니다. LNG선. 슝슝슝. 네. 진짜 오늘 소가 있는 거는 조선주. 아까 조선주. 채팅에도 있었지만 조선주, 방산주 가진 분들은 진짜 부럽다. 맞아. 마음 편하게 그냥 들고만 있으면 되니까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근데 예전에 사셨던 분들은 또 그동안 마음 고생하셨던 그 시간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고진감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겐조님이 딱 알았네요. 소를 사소에서 조선 사소. 네. 진짜? 그 의도가 있었거든요. 아, 조선 사소 이래서 소가 네 마리잖아요. 마리여서 네. 오. 그걸 알아채렸다고. 센스가 역시 어이구. 정교하시네요. 네. 김조영님 대단한데요. 빨리 사소. 빨리 사서. 알겠습니다. 오, 센스 있는 의미가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네. 자, 김정현 본부장님. 오늘 한마디 하지 말고 네. 바로 한마디 인사이트로? 인사이트를 할게요. 그것도 가볍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 중국 전기차. 중국 전기차 궁금해요. 근데 그런 뭐 인더스트리 얘기가 아닙니다. 네. 한번 볼까요? 페이지 22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22페이지. 중국 전기차에 이제 자율주행차로 가잖아요. 자율주행 열심히 하잖아요. 그 테슬라만 하는 게 아니고 많이 합니다. BY도 하고 뭐 샤오미도 하고 다 하는데 자율주행 엔지니어들 연봉이 3년 5년 차면은 1억 정도 됩니다. 오. 중국입니다. 네. 우리도 1억이면 적진 않죠? 적지 않죠. 예. 하여튼 이 7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이라 합니다. 많이 주죠. 네, 그러니까 많이 애들 줘요. 열심히 일 시키는 것 같아요. 오. 열심히 일 시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 시키는가? 결론을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국 전기차 상위 업체의 월 잔업 시간은 월 네. 70에서 100시간이랍니다. 잔업 시간이. 우와. 우리 일주 52시간 일하는 거 하잖아요. 네. 그럼 곱하기 4개 하면 200시간 정도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잔업 시간이 100시간이에요. 네? 저 가능한가? 그니까. 잠은 일주일에 언제죠? 20시간을 잔업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하루에 4시간씩. 5시간씩 플러스 14시간씩 일하는 거야, 하루에. 그렇지. 어떻게 이래 그렇게? 하지. 집에 안 가고? 8시에 출근해서 10시에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기숙사가 바로 옆에 붙어갖고 어. 야 6일 일한대 또는 6.5일 5일 일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잔업이 그거까지 포함해서 70시간 80시간인데 여기 100이잖아요. 여기 리오 또 샤오펑 여기 6층에 있는 거고 요 밑에 잔업이 20시간도 안 되는 거 폭스바겐, 포드, 도요타, 혼다 외국 거네요, 다. 그러니까 많이 주고 더럽게 일 시킨다. 그게 아웃풋을 내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 또 오해하지 마시고 일만 시키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일 돈 많이 주니까 일을 또 열심히 한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리포트에 나와 있더라고요. 어디 삼성증권에서 리포트에서 발췌한 거예요. 그래서 무시 못할 정도로 완전히 이제 레벨이 올라온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러다가 다 방전되는데. 그래? 그렇지 그러면 않아요? 갈면 되지. 다른 사람으로. 이게 1억이면은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한 3억 주는 것 같거든요. 그 연봉 차이 있으니까 그러면 일하지 않겠어요? 일주일에 80시간 80시간 일할 근데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중국에서 베이징에서 있어봤을 때 네.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베이징 물론 싼 월세도 있지만 베이징이나 이런 상해의 물가가 많이 올라서. 한국이랑 거의 비슷하거나 더 비싸요. 그래서 로컬 음식점에 뭐 우리나라도
여기 골목길에 된장집에 집 가면은 뭐 6,000원, 7,000원 하는데도 간간이 있긴 하지만 간간히 있지. 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아. 로컬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싼 데 있는데 일반적으로 안 대부분 그렇다. 일반적으로 한국보다 물가가 비슷하거나 비싸요. 그래서 1억 받아도 세금 얼마나 떼는지 모르겠네. 근데 그러니까 세금이 중요하죠. 세금이 중요하지. 저거는 제가 2016년에 중국에 있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중국판 디지털 새마을 운동이다. 아하. 이렇게 새마을운동. 생각했어요. 오케이. 사람들 무슨 갈아 말인지 넣어가지고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 잘 살아보세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갈려 나가도 그냥 더 나은 중국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막 이러면서 하는 젊은층들이 그러면 있었어요. 만약 그게 지금 통한다면은 거기는 애국심도 발휘됐고 그럼요. 자부심이 그 딥시크 포함해서 자부심이 들어가니까 1억이라도 우리한테 하여튼 1억이 우리보다는 못하면 1억 5천을 주고 보니까 열심히 일할 것 같은데 그렇죠? 통하는 거지. 물론 이게 10년, 20년 뒤에 통할 것이냐 그건 다른 문제 하나 들어. 지금 통한다는 거고 미국이 중국을 치는데 이렇게 모이면은 효과는 한 3년, 5년은 내지 않겠어요? 딱 필요할 때 자율주행 엔지니어. 그래서 어텐션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얘기도 봤어요. 딥시크 그 기술자, 개발자, 네네. 개발자는 외국에 나갈 수 없다. 그 여건도 다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잘해. 70년대 약간 그런 그렇지. 누가 채갈까봐. 옛날에는 우리나라 해외여행 풀린 것도 얼마 안 돼요. 알아요? 맞아요. 진짜요? 예전에 우리나라 일반인들은 해외를 못 나갔어요. 말도 안 돼. 아니 맞는 얘기야. 내가 89년에 진짜라니까? 얼마 안 됐어. 내가 89년 내가 회사에 입사했는데 90년 초반까지 풀린 게 90 몇 년이거든요. 네, 맞아요. 나갈 때 일일이 병무청 신고하고 나왔어요. 굉장히 갔다 와서 또 신고해야 되고 안 그러면 혼나. 잡혀가. 그러니까 특정 어떤 일이 있지 않은 이상 해외를 못 쉽지 나간다니까. 않았어. 진짜? 여행을 못 가. 옛날에 그런 시절. 우리 옛날에 그랬다고. 연배가 30년 전에 비슷한데 왜 그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저 여기로 옛날에 선지해. 잠자리 먹던 시절로 살았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풀린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자, 그러면은 이 정도로 하고 네. 네. 명박대전으로 명박대전. 갈까요? 어쨌든 중국의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를 또 네. 알아놓으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명박대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번 주는 좀 수월하네요. 명박! 대전! 많이 수월하지. 네. 근데 이게 플러스로 해야지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데 마이너스. 명예 플러스예요. 응? 명예 플러스예요. 그럼 얼마 안 되잖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마이너스 같이 오늘의 대결은 몇 퍼센트로 끝났는지. 플러스구나. 꽤 올랐네 그래도. 오. 네가 캠이 다냥. 일각캠이 방어를 해줬네. 그죠? 나쁘지 않네요. 리가캠에 그래도 잘 편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명행은 5%, 민트는 저는 ABL 0.3. 편입을 뺐구나. 저는 뺐죠. 편집했죠. ABL 바이오를. ABL 바이오를 오늘까지 가져갔으면은 오늘 어떤 오늘도 마이너스군요. 네. 별로 안 됐어. 제가 빼고 계속 아주 잘 찔끔씩 뺐네. 잘 마이너스였어요. 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수익률을 다 잡아먹은 상황. 저는 리가캠 바이오가 그나마 좀 살려줬었던 그런 상황. 하이닉스가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네. 민트 어떻게 할까요? 저는 가지고 갑니다. 포인터? 네. 내일 2+2 협의를 기대를 하면서 넣은 거니까 저는 가지고 가는데 약간 마음이 좋진 않네요. 그러게. 오늘 좋은 좀 실적에도 아쉽네. 불구하고 네.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져가는 걸로 하고 네. 저는 하이닉스랑 저 리가캠 어떻게 할까요? 목요일까지 오늘 가져갔으면 저는 진짜 오래 장기 투자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지. 처음 봤어요. 네, 처음 너무 봤어요. 오래 가져갔어. 너무 오래까지. 네.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호로님? 근데 내일 이제 리가캠 같은 경우는 이슈가 추가로 부각될 수 있어서 저는 만약에 둘 중에 꼭 하나를 빼야 된다면 빼실 거라면 하이닉스를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진짜요? 전 리가캠은 저 금요일까지 봐봐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이거 딱 뚫을 수 있는 가격 라인인데 11만 7천 라인 좀 뚫으면 그래도 12만 원대 초중반까지는 한번 빠르게 한번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확실히 이렇게 탁 누를 수 있으니까 어차피 변수 포인트 두 개를 동시에 날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를 빼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은 하이닉스보다는 리가캠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은요? 똑같습니다. 뺀다면 하이닉스 빼시고 네. 리가캠은 빼도 되는데 목표 주가도 있고 아까 모멘텀도 내일 우리나라 시간 내일이 아니고 미국 시간은 내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일 아침까지는 올라갔다 내려가더라도 그다지 많이 빠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저쪽에 좀 올라올 수 있는데
그래도 결국은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일각캠 하나 정도 가져가고 혹시 잘하면 또 한 3-4% 올라갈 수도 있고. 지난주 리뷰를 했을 때 제가 중간에 이제 팔아가지고 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으니까 맞아요. 좀 상징적인 의미로 이번 주는 두 종목 다 금요일까지 가져가 한번 가보자. 보겠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지. 예.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게. 근데 어차피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약 한 1.5에서 2% 포인트 차로. 그렇죠. 포스코도 내일 좀 반등할 것 같은데 여기가 또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으면 결국은 어느 정도 갭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잘하셨어? 네. 둘 다 저희가 네, 세 종목 하이닉스, 리가캠바이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다 가져가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야 되는데요. 네. 혹시 여의도 놀러 올 분 계신가요? 여의도? 여의도. 저요. 예, 여의도 놀러 오실 분은 3프로TV 오픈 스튜디오에 한번 방문을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는요,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IFC몰로 쭉 지하 통로로 걸어오세요. 그런 다음에 IFC몰이 나와도 끝까지 더 가. 아, 이 무빙워크를 타고 끝까지 가면 더현대가 나옵니다. 네. 그 가는 중간에 3프로TV 오픈 스튜디오가 크게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서 방송을 하는 네. 이 스튜디오인데 더 현대로 오면은 지하 2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저희 스튜디오 바로 옆에 삼진제약의 팝업 스토어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행사 기간은 23일부터 25일 금요일 내일까지고요.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달 기념으로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3프로TV랑 삼진제약이 함께 뭉쳤는데요. 방문만 하셔도 멀티비타민 이뮨 부스터샷 그리고 혈당 및 소화에 좋은 위엔당을 드린다고 합니다. 또 재밌는 게임과 경품 이벤트까지 참여하시면 선물이 팡팡 쏟아진다고 하니까요.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녀쭈님께서 주차 네. 되나요? 형님, 진짜 주차 되나요? 좀 심한데. 주차. 네. 와서 다른 것도 또 보시고 주차해달라고 하면은 선물 드려요, 선물. 멀티비타민 이뮨 부스터샷이랑 네. 위엔당 혈당이랑 소화에 좋은 위엔당을 드리니까요. 가정의 달 기념으로 선물도 사시고 또 그러는 김에 오셔가지고 게임도 하시고 하시면 여기 되게 건강한 분들이 쫙 이렇게 알바하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같이 왜요? 건강한 분들. 예, 건강미가 딱 돋보이는 분들 진짜 와 최고인 분들. 아 그럼 안 된다고. 왜요? 예. 왜요? 안 돼. 아니 삼진제약이니까 이 건강미. 아, 그거는 그래. 건강미. 네, 그래서 오셔가지고 재밌는 게임, 경품 이벤트 네. 하시면 될 것 같고 선물도 쫙 받아가시면 오케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렛 안 됩니다. 그만 물어보세요. 예, 자 그러면 저희님은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금요일 아자아자 해서 이번 주는 좀 좋게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프닝 뵐 때 활기찬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